무너진 자신감을 다시 세우는 법. 새벽 5시, 거울 앞에 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때 회사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던 그 사람, 부하 직원들에게 든든한 선배였고 가족들에게는 믿음직한 가장이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신의 얼굴조차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남자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남자의 이야기이자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어느 순간 바닥까지 무너져 내린 자신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너짐의 시작. 50대 중반의 박 과장은 3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그에게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제 이름을 걸고 살아온 삶의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구조조정이라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남고 나이 든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박 과장은 자양이 남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후배들은 이제 상사가 되었고 한때 자신이 가르쳤던 직원들 앞에서 보고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의견을 내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고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는 속도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박 과장은 자신이 회사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학생이 된 아들은 아버지와 대화하기보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아내는 늘 피곤한 얼굴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한때 가족의 중심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집안의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박 과장의 자신감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들과의 술자리에서였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누구는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누구는 임원으로 승진했고, 누구는 자식을 해외 유학을 보냈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났다는 것을요. 그날 밤 박 과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내가 이렇게 작아진 것이.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거울 속 타인. 자신감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라는 사람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고 자신의 목소리조차 어색하게 들립니다. 60대 초반의 김 여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그녀는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랜 세월 엄마로 아내로만 살아온 그녀에게 김 여사 자신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낯선 존재였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가 있었지만 김 여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 수채화 강좌 모집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람? 남들이 보면 웃기지 않을까? 그렇게 망설이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다시 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강좌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무언가에 집중하는 평화로운 표정이 서려 있었고 김 여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작은 시작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용기를 내기까지는 또 한 달이 걸렸습니다. 무너진 자신감은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 쌓인 먼지와도 같아서 한 번에 털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발걸음의 힘.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무너진 자신감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성공, 대단한 변화를 꿈꿉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도약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는 것입니다. 50대 후반의 이 부장은 이른 퇴직 후 한동안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시간은 너무나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이라도 거들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밖에서만 일했던 그에게 집안일은 너무나 낯선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장을 보러 간 사이 이 부장은 설거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싱크대 앞에 서니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그릇을 씻고 행주로 닦고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30분 뒤 깨끗해진 설거지통을 보며 이 부장은 작지만 확실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뭔가를 해냈다는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아내가 돌아와서 놀라며 고맙다고 말했을 때 그는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부장은 매일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화단에 물 주기, 내일은 현관 청소하기, 모레는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작은 것들이었지만 하나씩 해낼 때마다 조금씩 자신감이 쌓여갔습니다. 석 달 뒤 이 부장은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쌓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였습니다. 김 여사도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고 첫 수업날 긴장할 채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은 친절했고 함께 수강하는 사람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 그린 그림은 형편없었습니다. 물감은 번지고 선은 삐뚤었고 색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완벽한 그림이 아니라 그리는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 말에 김 여사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서툴러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강좌실에 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작은 행복이 되었습니다. 석 달 뒤, 비록 서툴지만 그녀는 꽃 한 송이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감은 이렇게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설거지 하나, 그림 한 점, 산책 한 바퀴.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모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기.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저 사람은 나보다 자식이 더 잘 됐고,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이런 비교는 우리를 점점 더 작게 만듭니다. 박 과장이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를 멈춘 곳에서부터였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직장인을 보며 부러워하던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저 가방을 갖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냥 남들이 부러워서 갖고 싶은 걸까? 그 질문은 박 과장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 것은 실제로 불행해서가 아니라 계속 남과 비교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걸요. 회사에서 후배들과 비교하고 친구들과 비교하고 심지어 텔레비전 속 사람들과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날부터 박 과장은 의식적으로 비교를 멈추려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배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전 같으면 질투와 자괴감에 빠졌을 텐데 이번에는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후배의 성공이지 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60대 중반의 최 여사는 평생 남편의 그늘에 가려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였고 주변 사람들은 늘 남편만 알아주었습니다. 모임에 가면 사람들은 남편에게만 관심을 보였고 최 여사는 늘 옆에서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녀는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저 누군가의 아내일 뿐이고 그것 외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최 여사는 더욱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정의해주던 존재가 사라지자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혼자서 살림을 꾸려가고 혼자서 결정을 내리고 혼자서 세상을 마주하면서 최 여사는 발견했습니다. 자신 안에도 힘이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지만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당당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남편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읽는 책, 요즘 보는 드라마, 요즘 느끼는 감정들을 나눕니다. 그것들이 비록 거창하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것은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각자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삶이 더 낫고 못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용기. 무너진 자신감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잃은 이유는 대부분 어떤 실패 때문입니다. 사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건강의 실패 또는 자식 교육의 실패,
이런 실패들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50대 중반의 정 사장은 10년 전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집도 차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가족들은 힘들어했습니다. 정 사장은 그 실패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길을 걷다가도 문득 그때 생각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다시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패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빚을 갚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들과의 술자리에서였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